쪽께서는 지난 4년 동안 6번이나 거처를 옮기셨다고 했는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6번이나 옮기셨어요? 네, 어머니가 6번이나 거처를 4년 동안 옮기셨었습니다. 네,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겠는데 그 친부가 네. 그 경찰에 신고해서 불구속 송치도 되셨었죠, 그때? 네, 맞습니다. 예, 접근 금지 명령도 있었고. 네. 예. 그런데도 계속 협박을 받으신 겁니까? 네, 지속적인 협박과 가해가 있었습니다. 가해까지 있으셨나요? 협박도 있었고 가해도 있으셨나요? 네. 그 굉장히 참기 힘드셨을 텐데 엄마와 함께 그 협박이 있을 때마다 경찰에 신고하셨던 건가요? 뭐 가해가 왔을 때 다 못하셨죠? 네, 보복이 두려워서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한 적도 많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요. 그러면 그동안 경찰에 그렇게 신고하고 했지만 어떤 보호나 격리 조치는 혹시 도움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경찰로부터요. 네. 그냥 신고는 하고 접근 금지 명령은 내렸지만 한 번도 신변 보호를 해준 적은 없었다 이 말씀이시죠? 최근까지도. 맞습니다. 국민의 지팡이가 맞는지 이 경찰이 뭐 양육비 이행도 제대로 안 해주셨겠죠? 물론. 양육비는 한 번만 지원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1분 드렸어요. 3분 한 1분만. 예, 그 이후에 한 번도 그럼 지원이 없으셨단 말씀이시죠? 네, 지원이 없었습니다. 네, 아유,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예, 지금도 피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못할까봐 두려우시죠? 지금 현재도 두려우심을 갖고 계신 거죠? 네, 저희 가족도 모두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정부와 이 경찰 그리고 국민께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여러 법의 협정 그리고 사회의 반감의 결과물인 이번 사건으로 제2, 제3의 피해자가 더는 없도록 실질적인 법을 제정해 주시길 원하고 피해자 가족의 신변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법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유가족을 국가가 돌봐주는 실질적인 법이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그 금천동 사건의 참고인께서 여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신데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참고인을 여기까지 부를 수밖에 없는 것에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단 와주셔서 굉장히 깊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청와대 게시판에 그 아버지를 사형시켜 달라 이렇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걸 올리셨고요. 그래서 다음 차례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걸 올리셨어요. 그 청원 글을 올리시게 된 이유는 어떤 거죠? 네, 참고인 답변 주십시오. 네. 우발적 그리고 또는 심신미약 등으로 감형이 되어 출소 후에 가족들에게 보복을 할까봐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평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나요, 가해자가? 네, 평소에 부모는 6개월만 살다 나오면 된다고 정말 입버릇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고인께서는 정말로 가해자가 그렇게 6개월 심신미약으로 조금 있다가 나오면 나한테 분명히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평소에 뭐 그런 말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한 게 있나요? 저희 가족 모두에게 살해 협박을 하고 폭력을 지속적으로 휘둘렀었습니다. 언제부터 폭력을 했나요? 혹은 가장 뭐 그 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2015년 2월 저희 이모들에게 재밌는 걸 보여준다. 그러니 집에 와봐라. 해서 가족들 모두가 집에 모였었는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상태로 들어오셨었습니다. 그때 상태가 어땠습니까? 보셨을 때? 얼굴에 주름이 지고 조차 없을 정도로 맞아서 온 얼굴이 부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도둑이 두려워 저희 가족들이 신고를 전혀 하지 못했었어요.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그러면 이게 2015년 2월 그날 그 사건 때 그럼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참다 못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이때 근데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어떻게 왜 불구속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전엔 신고한 적이 없다. 그리고 주거지가 일정하다. 이래서 이제 이 사람을 불구속을 했어요.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피해자의 상태가 그때 병원 치료를 받으셨죠, 어머니가? 네. 그때 혹시 뭐 피를 많이 흘리셨습니까? 네, 얼굴이 좀 피멍투성이었습니다. 눈도 뜰 수 없을 정도로 맞아서 가라앉은 상태였고요. 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입도 부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말릴 수 없었어요. 어땠습니까? 가족들이 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친정 식구가 있는데 엄마를 끌고 와서 계속 폭행했다는 거잖아요. 가족이 말릴 수 없었어요. 어떠세요? 네, 정말 말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참다 못해 신고를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의 심각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 전에 신고하지 못했다는 보복이 들어서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 이후로 이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 차례 피해 다녔다는데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각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위치가 알려지시게 되셨죠? 아빠가 항신소에 의뢰를 해서 동생의 뒤를 밟았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차량에 GPS를 부착을 해서 엄마의 동선을 파악하기도 했었어요.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주소지가 아무리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 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서 정보 노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난 2015년 2월에 신고를 받고 나서 경찰 쪽에서 가해자 말만 믿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게 어떤 일이었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해자는 겨우 2시간 만에 풀려났어요.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추가 조사도 없었습니다. 그 후로 네네. 네, 용기내 신고했음에도 무시를 당했었어요. 그 2시간 만에 풀려나서 가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나요? 다시 집에 돌아와서 집기들을 던지며 엄마를 데려오라고 저희 가족들을 밤새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제대로 된 처리를 하지 않고 2시간 만에 풀어주었기 때문에 이 가해자는 가족에게 더 해를 끼친 거죠. 예. 지금 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통해서 정보를 알게 되고 GPS를 붙이기도 하고 흥신소를 통해서 찾아내기도 하고 굉장히 집요하게 뭐 놀라운 이런 스토킹이 있었던 건데 이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A등급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가정폭력 가해자로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고했을 때 있잖아요. 지금 서울 종합동에 있을 때 이제 신고했던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신고하시게 되셨어요? 그땐 식당의 주인에게 도움을 청해서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 가해자가 갑자기 나타났나요? 어떻게 된 거죠? 흥신소에 의뢰를 동생 뒤를 밟았고 그 다음날 아빠가 집 앞에 찾아와 칼을 들고 위협을 했습니다.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셨겠군요.
그렇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고 경찰서에 가서 경찰이 어머니에게 처벌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떻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보복이 두려워서 혹시 처벌을 하더라도 처벌의 강도가 미미하지 않냐라고 물어봤더니 맞다. 실질적으로 가해를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은 미미할 거다. 그러니까 어플을 깔아서 어플로 신고를 해라.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그렇게 하고 다시 아버지는 집에 와서 다시 폭력을 해들었습니다. 저희에게. 그러니까 위치가 발각이 되니까 경찰에서 그렇게 처벌이 잘 안 되니까 뭐 해도 별 저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가해자는 다시 집에 와서 막 가족을 다시 폭력을 한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경찰이 2015년 사건이 있을 때도 피해자가 굉장히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정도로 흥신소를 통해서 뒤를 밟아서 찾아와서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물리적인 신체적인 폭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냥 돌아가서 결국은 이 가해자가 집에 와서 다시 가족을 다 폭력하는, 사실 국가 공권력이 거의 아무런 기능을 못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참고인께서 이 어머니께서 정말 너무나 참혹한 이런 일을 당하시고 청와대 이런 청원을 올리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송혜경 의원님께서도 여쭤봤을 때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제가 이제 증인을 이렇게 참고인을 요청한 거는 직접 이 일을 겪은 사람의 말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시라고 요청드린 겁니다. 예, 하시고 싶은 말씀을 주십시오. 이번 사건으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더는 없도록 실질적인 법을 제정해 주시길 원하고,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법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